안녕하세요. 미스터 쪼의 리뷰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맨날 제 음성이 들어가지 않는 영상만 보시다가 이렇게 음성이 들어간 리뷰를 처음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제 영상에 2회에 걸쳐서 애플 에어팟 프로와 갤럭시 버즈 플러스에 대해서 언박싱 영상을 보셨을 겁니다. 안 보신 분들은 이렇게 위에 링크가 있으니 확인해 주세요.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오늘을 기준으로 에어팟 프로는 약 3개월을 사용을 했고, 갤럭시 버즈 플러스는 S20 플러스를 구매하고 프로모션을 통해 구입을 했으니까 아마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실제 한 달 이상 써본 저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어떤 것을 구매해야 될지 결정장에 오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서로 장단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에게 맞는 이어폰은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각각의 제조사 웹사이트를 기준으로 하드웨어 스펙을 좀 알아볼게요. 간단하게. 에어팟 프로는 H1 기반 칩셋을 사용을 하고 있고, 갤럭시 버즈 플러스는 브로드컴의 칩셋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개에 다 블루투스 5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마이크는 갤럭시 버즈 플러스가 3개의 마이크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에어팟 프로는 듀얼 빈모빙 마이크, 내양 마이크라고 해서 2개의 마이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용량을 볼게요. 배터리 용량은 에어팟 프로가 케이스로는 일단 519mAh, 그리고 유닛은 44mAh의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분 충전하면은 1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반면에 갤럭시 버즈 플러스는 270mAh의 케이스 배터리 용량을 갖고 있고요. 유닛에 85mAh의 배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갤럭시 버즈가 케이스 용량은 작은데 유닛이 갖고 있는 기본 용량이 조금 더 에어팟 프로보다 많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분 충전 시에 1시간 사용이 가능하고요. 두 개 다 무선 충전이 가능합니다. 방수에선 생활방수는 IPX 4단계, 레벨 4의 단계를 에어팟 프로가 가지고 있는 반면에 갤럭시 버즈 플러스는 IPX 2단계 약한 레벨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기 이 두 개 다 크게 무리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두 제품의 가장 큰 차이점은 노이즈 캔슬링이 되냐 안 되냐의 차이입니다. 갤럭시 버즈 플러스는 노이즈 캔슬링이 지원이 되지 않아요. 근데 에어팟 프로는 노이즈 캔슬링이 지원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색상은 애플 특유의 화이트 아이덴티티를 살려서 요 단일 색상으로만 출시가 됐고요. 반면에 갤럭시 버즈 플러스는 통신사에서 구매를 하게 되면 레드 색상이라던가 블랙 색상을 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총 4가지의 색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블랙, 화이트, 블루, 레드 요 4가지입니다. 그리고 가격은 에어팟 프로와 갤럭시 버즈 플러스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버즈 플러스는 이제 179,000원 이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에어팟 프로는 오늘 기준으로 공식 홈페이지 기준 329,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시일도 6개월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버즈 플러스는 최근에 갤럭시 S20이 출시되면서 판매가 됐기 때문에 2020년 3월에 출시가 됐고요. 에어팟 프로는 2019년 10월에 판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노이즈 캔슬링은 에어팟 프로가 지원되는 반면에 버즈 플러스는 노이즈 캔슬링이 지원하지 않는다고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만 주변음 듣기가 에어팟 프로가 1단계만 지원되는 반면에 버즈 플러스는 2단계까지 지원을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사용한 바로는 버즈 플러스가 왜 주변음이 2단계까지 들리기 때문에 이 주변음을 끄기를 했을 때 상대적으로 노이즈 캔슬링이 되는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이거는 주관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크레들은 유광 재질의 플라스틱이고요. 폭은 버즈 플러스가 조금 더 길쭉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손을 이렇게 가볍게 쥐었을 때는 에어팟 프로가 조금 더 편안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외관으로 보면 뚜껑의 여닫이 느낌이 확실히 에어팟 프로가 좋습니다. 이렇게 뚜껑을 열었다가 이렇게 닫으면 자석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조금 더 닫을 때 느낌이 조금 더 좋은 느낌이에요. 반면에 갤럭시 버즈 플러스는 플라스틱이 약간 그냥 무게중심에 의해서 이렇게 닫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 자석도 지금 없고요. 그냥 이렇게 닫히는 느낌입니다. 일단 저의 이어폰을 사용하는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출퇴근에 아이패드를 가지고 유튜브 또는 넷플릭스 영상을 볼 때 이어폰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사무실에서 혼자 티 안 나게 음악을 들어야 할 때나 아니면 메모를 하면서 통화를 해야 할 때 무선 이어폰을 사용을 합니다.
그 외에는 카페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데 주변 소음이 너무 심할 경우에 음악을 듣곤 하죠. 사실 큰 틀 안에서 정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애플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면 에어팟 프로를, 삼성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면 버즈 플러스를 쓰는 것이죠. 각각의 제조사들이 만든 제품들은 호환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이런 반문이 오실 거예요. 에어팟 프로를 쓰고 있는데 갤럭시에 페어링 시켜서 쓰는 사람들은 뭐냐? 이렇게요. 사실 제 주위에도 이렇게 쓰시는 분들 많습니다. 정답은 네,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소프트웨어적으로 제어가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불편을 감수하거나 잘 못 느끼신다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인 상황이 발생을 할 텐데요. 예를 들면 버즈 플러스의 경우에는 이퀄라이저 설정이나 이어폰 본체의 터치 방식,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터치하는 구간인데 터치 방식을 삼성 웨어러블 앱에서 컨트롤을 하고 있어요. 비슷하게 에어팟 프로의 경우 메뉴에서 에어팟 설정으로 들어간 후 비슷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이어폰 한쪽을 착용을 했을 때 노이즈 캔슬링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저의 귀는 굉장히 예민한 편입니다. 원래는 에어팟 1세대, 2세대를 쓰려고 했으나 보시는 이 오픈형 이어폰에 이제 여기 걸치는 부분, 이 걸치는 부분이 너무 아프고 오래 낄 수가 없어서 애플의 이어폰 라인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에어팟 프로는 그 부분이 한층 개선되어 출시가 된 것 같아요. 사실 이 제품을 구입하고 이어팁에 그 중간 사이즈로 사용하면 그래도 굉장히 아파요, 귀가. 그러나 가장 작은 사이즈로 변경을 하니까 저에게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귀가 좀 아픈 편은 있어요. 단점이 노이즈 캔슬링이 만족할 만큼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게 있습니다. 편안함과 바꿔야 한다면 노이즈 캔슬링을 조금 포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착용감으로 봤을 때 에어팟 프로는 공간감이 있는 느낌이라면 버즈 플러스는 그냥 걱정 없이 쓸 수 있는 착용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나쁜 의미는 아니고요. 쉽게 누구나가 접근이 가능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느낌. 지금 에어팟 프로를 제외한 대부분의 제조사들이 지금 갤럭시 버즈 플러스와 같은 이러한 디자인을 좀 차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가 쉽게 착용을 할 수 있다라는 좀 더 대중적인 느낌이 좀 강한 편입니다. 또한 에어팟 프로가 약간 귀 골 부분이 아팠다면 갤럭시 버즈 플러스는 이제 이곳에 이어폰 팁에 별도로 이제 좀 걸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는 요 귀 부분은 지금 이렇게 귀에 이제 꽂을 수가 있어서 좀 더 편하게 귀가 아프지 않을 정도로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사이즈도 대중소로 나눠지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나에게 맞는 이어폰을 찾으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갤럭시 버즈 플러스도 단점이 있어요. 마이크가 너무 극단적으로 강하다는 게 단점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어폰에 끼는 부분에 이렇게 작은 구멍이 이렇게 있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작은 구멍이 있는데 이게 지금 마이크 부분이에요. 이 마이크가 너무 극단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주변은 허용을 1단계로 하거나 혹은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콧바람이나 입김을 내 귀라던가 내 얼굴 쪽으로 이제 반사돼서 들어오게 되는데 얼마나 크냐면 맞바람이 치는 곳에서 바람 소리가 너무 커서 주변 음이 안 들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금 제가 이렇게 핀 마이크를 쓰고 있는데 이 핀 마이크에다가 지금 제가 바람을 불었는데 이런 느낌처럼 제 귀에 다이렉트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바람 소리가. 그래서 요거는 좀 단점이 호불호가 발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바람 소리가 들려서 좀 안 좋아지는 대신에 통합 품질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장점이 있을 수 있겠죠. 음질은 전체적으로 두 제품 다 무난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에어팟 프로가 조금 더 중고음에 맞춰져 있다면 버즈 플러스는 중저음이 상대적으로 강한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둥둥거리는 베이스라인 포함된 힙합을 좀 많이 듣는 편인데요. 그러한 이유 때문에 버즈 플러스가 좀 더 제 귀에 맞는 느낌입니다. 귀가 예민한 분들은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겠네요. 이 두 제품 중에 선택할 때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품을 고려해야 하고 첫 번째로 그 다음은 가격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어팟 프로가 32만원 정도의 공식홈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 버즈 플러스는 초기 17만원에서 살 수 있고 지금은 중고나라 이런 데 가면 10만원대 초반에서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가성비는 버즈 플러스가 좀 더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이크가 3개이기 때문에 통합 품질이 조금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고요. 그리고 가격이 좀 더 저렴하다는 느낌. 그리고 에어팟 프로보다 착용감이라던가 중저음 느낌을 조금 더
원하실 경우에는 버즈 플러스를 가성비로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가심비를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저는 에어팟 프로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에어팟이 출시되었을 때 콩나물이라고 굉장히 놀림을 많이 받았었잖아요. 좀 더 일상생활에 맞춰 타겟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허세와 감성을 중시하신다면 에어팟 프로를 가시는 게 오히려 정신건강에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노이즈 캔슬링이 포함된 갤럭시 버즈빈이라는 제품이 빠른 시간 내에 출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갤럭시 버즈 플러스를 고려 중이신 분이라면 좀 더 존버를 탈 이유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무선 이어폰 사업의 확대를 위해서 일부 액세서리를 갈아 끼우면서 쓸 수 있는 무선 이어폰을 출시 예정이라는 외신 보도가 있습니다. 당장에 구매하지 않으실 분들은 참고하셔서 구매 계획을 세우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결정하셨을까요? 사실 저는 이 두 제품을 사용하면서 에어팟 프로를 좀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비싼 만큼 제 값을 하는 느낌이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잘 선택하셔서 만족을 느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만 꼭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